네, 오늘도 꿈꾸는 유 동아리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꿈꾸는 유 북박이 김원경입니다. 네, 이 분명히 매력이 가득한 세 분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크게 지금 빵 터진 거 없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최규석 씨, 윤성호 씨, 그리고 하현우 씨와 함께합니다. 다들 본방사수 하셨나요? 집에 TV가 없어서 다시 보기로.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말투가 정말 이렇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어떻게 오늘은 충격받았어요. 좀 다른 모습 보여주실 예정인가요? 연습을 좀 해봤는데 그냥 하는 게 낫겠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네. 어떻게 감독님은 본방사수 하셨나요? 네, 죄송하게도 제가 경인 지역에 살고 있질 않아서 네. 보질 못했고요. 다시 보기? 다시 보기가 있다는 거를 이제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거고 수원에서 권성구 쪽에서는 지금 좋다고 얘기가. 그럴 리가 없는데. 예. 꼭 다시 보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네. 네. 하현우 씨는요? 저요? 네. 저는 난리가 났죠. 저는 사실 못 봤어요, 저도. 저는 네. 지방에 있었거든요, 공연 때문에. 네. 근데 네. 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난리가 났대요. 캡처 사진 올려가지고 내 입술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하고 섹시하다. 제가 이제 검색하다가 발견했어요. 하현우 씨 팬카페가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봤더니 하현우 씨 얼굴이 막 캡처가 돼 있고 우리 현우 섹시 입술 너무 귀여워 막 밑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현우 씨가 이런 분인지 몰랐는데 이 팬클럽 회원자 수가 6,500명? 이 정도 되더라고요. 원래 10,000명 넘었는데 제가 자른 거예요, 그것도 좀. 아이고.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볼 영상, 뭔가 이 콩쿨에 나갔다가 강박증 때문에 한번 포기했다가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는 그런 여고생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일단 영상 보시고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격정소나타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죠? 저는 성악을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어렸을 때 콩쿨 나갔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봤습니다. 일단 이제 음악과 가장 가까운 우리 하현우 씨 어떻게 보셨어요? 저분이 진짜 저 피아노를 진짜 실제로 친 건지 아니면 개혁을 쓴 건지. 네, 그거 되게 궁금하긴 한데 제가 쩔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서울예대 시험 보려고 거기 갔다가 그때 제가 이런 노래를 불렀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No, baby, baby, yeah 막 이런 거 부르는데 저는 통기타 하나 들고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 하얀 수염 쓰다듬으시면 되나 이걸 불렀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앞에 있는 심사 용지를 바닥에 딱 놓더니 볼펜을 이렇게 딱 놔요. 그리고 심사 볼 생각을 안 하고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같이.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음악에 삘이 받았구나. 딱 했는데 노래 딱 끝나니까 후렴까지 다 불렀어요. 그래서 아우 나가라고. 정말 오늘 즐거웠다고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심사위원들만 즐겁게 하다 그냥 왔어요. 격정소나타 만든 감독님 모시고 이게 대역을 쓴 건지 아닌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최고은 감독님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개원예고를 나왔는데 개원예고 교복이 일단 많이 나와서 굉장히 반가워서 팔이 안으로 굽더라고요. 일단 어렸을 때 생각이 참 많이 나는데 감독님도 혹시 음악 전공하셨나요? 경험담인가요? 아닙니다. 경험담은 아니고요. 네.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 이 친구는 굉장히 배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새가슴이라서 경험담은 아니고 근데 콩쿨을 한번 구경을 어릴 때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콩쿨 나가서 떨리면 노래를 부르면서 자꾸 이렇게 치마를 손가락으로 말아 올렸던 경험이 있어요. 뭔가 강박증 또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을 치마를 말아 올리면서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렇잖아요. 사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여러 음악하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봤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많이 긴장을 하던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실제로 예고 입시에서 쓰이는 그 콩쿨 곡들이거나 피아노 콩쿨에서 이제 그 필수로 연주해야 되는 네. 곡들 중에서 고른 곡들이라서 연주를 해준 분들이 음대에 이제 이 곡들을 연주를 해서 음대에 진학한 분들이 대신 대역으로 이제 연주를 해줬어요. 근데 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핫팩
손을 좀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핫팩에 굉장히 집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날 뭘 먹으면 안 된다든지 뭐 네. 이런 식의 징크스도 굉장히 강하게 있다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배에다가 핫팩을 항상 붙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핫팩을 보면서 반가웠는데요. 하현우 씨도 이 인디밴드 그 무슨 대회 나가셔서 상 탔잖아요. 많이 탔죠, 저는. 나가기만 하면 뭐 다 그거였으니까. 그러니까요. 어땠어요? 떨리고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전 떨리면 안 돼요. 저는 떨리면서 다 망했었어요, 저 지금까지. 아니, 떨리면 되는 사람이 어딨어요? 네? 떨리면 되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 근데 왜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떨리는 게 좀 있어야 그래도 그 긴장감이라는 게 있어야. 근데 저는 긴장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다 까먹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저도 많이 그런 거 느꼈어요. 왜냐면 더군다나 노래 부르는 사람, 이제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노래 부르는 뭐 성악 해보셔서 네. 아시겠지만 뭐 배에다가 핫팩을 댄다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희한한 방법을 이렇게 다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심지어 노래 부르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대변을 보지 않으면 뭐 소리가 안 나온다거나 뭐 아니면은 맞아요. 네, 뭐 저는 소변도 방송 그렇고. 전에 저는 감독님은 그런 어떻게 얘기죠. 보셨어요? 네,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요. 저는 그 배우들이 좀 흥미로워요. 사실은 저는 좀 이렇게 그저 단편 영화들을 보면서 이렇게 지켜봤던 배우들이기도 한데 감독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이제 여선이 주인공 역을 맡고 있는 분은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있는 전수지 졸업생인데요. 지금 영화로도 활동하고 드라마에도 출연을 하고 아마 이번 겨울부터 연극도 새로 공연을 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단편 영화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고 매니저 같은 말을. 그 전수지 씨가 이제 그 단편 영화에서는 사실 굉장히 인기가 있으신 분인데 아까 보니까 하현우 씨도 굉장히 인상 깊게. 인상 깊은 게 아니라 저는 푹 빠졌었어요. 그분한테. 근데 저 주연 배우분이 피아노를 원래 좀 치세요? 아니요, 이번에 이제 곡을 열심히 연습을 해서 촬영을 하십니다. 아, 그거 연습해서 한 거예요? 네. 아니, 원래 전혀 못하는데 전혀는 아니겠지만 네, 한 체른이 30번. 그 정도 100번? 그러면 캐스팅을 한 그 주인공 말고 나머지 배우분들은 고등학생인가요? 연극을 전공하는 배우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여고생은 사실은 한 명도 출연을 안 했고 다 20살 이상의 성인들이. 그래서 약간 조숙한 외모였나 봅니다. 그 사실은 한 분만 더 짚고 가면은 그 주인공인 여선의 그 왼쪽 옆에 있는 네. 그러니까 오른쪽 옆에 이제 체격이 있으신 분 말고 왼쪽 옆에 조용히 있는 분이 있거든요. 되게 네. 저분은 진짜 거의 고등학생처럼 네, 네. 좀 청초하게 보이는데 실은 저분이 김예리 씨라고 저분이 이제 전통무용을 하셔가지고 그 전통무용에서도 좀 히로인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단편 말고도 굉장히 여기저기서 장편 영화의 뭐 주인공으로 나온다든지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또 저런 친구는 그때 저는 좀 귀엽고 청초한 아가씨가 필요한데 연기도 해야 되는데 누가 없겠느냐라고 부탁을 했더니 다른 단편에서 작업을 했던 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죠. 스타가 되어가는 친구를 그때 알아봤네요. 이제 벌써 5년 전에. 예. 아, 근데 저 가운데 계시는 분 있잖아요. 핫팩 이거 계속 만지작거리시는 분. 그거 있잖아요. 되게 막 무책임한 표정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하는 거. 네, 아우, 저도 주인공보다도 저분이 이렇게 아, 이제는 저 얼굴만 봐도 이제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재밌게 연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핫팩 안 넣으려고요. 그 소변 누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또 찍기가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찍으셨어요? 그게 이제 그 옷 속으로 주사기랑 호스를 연결을 해서 이제 연출부들이 뒤에서 이렇게 주사기를 눌렀군요. 해서 이렇게 흐르도록 저희가 장치를 고안을 했는데 근데 그때는 그게 배우가 그 전수지양이 너무 자연스럽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이 연기하기 어려운 장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때는 못했었어요. 근데 네. 나중에 이번에 또 다시 보고 하니까 정말 너무 정말 몹쓸 짓을 배우한테 그걸 특별히 이렇게 시켰던- 소변으로 그 정하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변으로 하면 안 되니까. 정답인 거 아니에요? 정말 근데 너무 이렇게 유아적이고 네. 진짜 어른이 하면 큰일 나는 금기고 네. 비주얼적으로도 되게 쇼킹하고 노골적이고 이러니까 네. 그 소변이라는 게 연결이 되면 여선이가 좀 더 설명이 잘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 카메라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타고 내려가잖아요. 그 장면은 정말 무슨 큰 스펜스가 엄청나더라고요.
앞에가 그러면 사실 뒤에도 긴장이 되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소변 눈분도 참 지금 낭패지만은 그 뒤에 학생도 이게 소변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떤 좀, 핫팩도 뺏겼는데. 네, 무슨 호반에 쏘나다 네.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아니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이 소변을 보면서 뭔가 희열이 가득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 표정의 의미를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의도하신 의미 궁금합니다. 배우가 사실 저한테 선물을 해준 표정이죠. 제가 디렉팅을 한 표정이 아니라 네. 수지가 이제 꺼내서 이런 표정이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준 건데 그게 이제 딱 들어맞은. 근데 표현이 지금 방금 너무 멋지신 표현을 했네요. 배우가 선물해준 표정. 네. 내가 연출 잘했다 이렇게 안 하고 배우가 나한테 선물했다. 예. 중 감독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제가 배우한테 선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캐릭터를.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이게 단편이잖아요. 장편으로도 만드실 생각 없으세요? 이런 거? 저는 이제 제가 영화를 찍는다는 것 자체에 되게 힘들어했었고 그게 재밌지가 않았었어요. 영화과에서 작업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상황에 처한 애를 영화를 찍으면서 그걸 완성을 하고 나서 이제는 좀 숙제는 다 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네. 영화를 정말 연출을 제가 잘 할 수 있는지는 스태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좀 힘들어해도 이렇게 내심 한 테이크 더 가자고 이렇게 독려하면서 끌고 가고 그런 걸 또 즐거워하고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새가슴이라 너무 고민을 하고 밥을 지금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집에 가지 말라고 그러면 저는 아까 싫어하겠지. 저희 원경 씨께서 소변을 보는데 그쵸. 딱 당당히 피아노 치는 걸 했을 때 이제 그런 걸 연출해낸 감독님이 좀 이렇게 은근히 기가 세지 않으실까 했는데 네. 저는 이런 감독님 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장편 영화 얘기하셨지만은 그런 거 하기에는 좀 너무 착하신 분. 그건 장편은 나쁜 사람이 하는 조금 건가요? 독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는 훌륭한 감독님, 훌륭한 영화를 만든 훌륭한 감독님들 인간적으로 이렇게 좋은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고개 끄덕이는 거 보시죠. 여기 이분이 나온 학교에도 훌륭한 위대한 감독님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막 끄덕거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모든 거를 업으로 삼게 되면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거지만 그게 내 직업이 되고 돈벌이가 되다 보면 그렇게 마냥 즐겁고 행복할 수만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이게 다른 전공을 하다가 영화과를 또 다시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하고 싶으시고 갈망하셨기 때문에 가셨겠어요. 근데 가면 정말 괴롭죠. 요새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연출을 굳이 내가 잘하지도 못할 것 같고 굳이 해야 될까 싶어서 시나리오로 전공을 바꿔서 졸업을 네. 했어요. 그래서 작가 일을 계속 졸업 쪽 하고. 지금 보면 작가 일 하시는 거예요? 네. 시나리오, 영화 시나리오를 네, 저 쓰고 저희가 알만한 영화가 또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알만한 드라마가 혹시? 죄송합니다. 이분이 참 성격이 안 좋은 분이에요. 보면은. 큰 감독인가요? 어디 그러나 보자고요. 성격 안 좋은 모든 감독이 대감독이 되는 건 아니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독서라는 거를 지금 두려워하십니다. 이렇게 다들 훈훈하게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름하여 꿈꾸는 유 영상 클리닉 시간인데요. 이분이 제일 독한 분이에요. 이거 만들었잖아요, 일부러 더. 어떻게든 이걸 이렇게 하려고 네. 독서를 하라고 만드셨어요. 일단 최규석 감독님부터 네, 한번 좀 영화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거나 좀 보시기에 좀 안타깝다던가 아니면 요 2%만큼 더 채워졌으면 완벽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좀 자신을 넘어서는 그 과정 같은 게 좀 더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윤성호 감독님은요? 저는 아쉬운 건 없고 아까 감독님이 되게 마음이 예쁘셔가지고 이제 배우가 나한테 선물한 표정이다. 해서 맨 그때 피아노를 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득의양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약간 득의양양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자 나는 괜찮았어 하는 표정을 좀 확실히 얼굴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감독은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아니 그거보다 좀 낮춰 다운시켜 소울이 아니라 미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지휘자가 이제 감독이니까 그랬으면 또 다른 식으로 좀 우리한테 뭔가 묘하게 이게 앙금이 생길 수도 있을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그런 생각 드는데 지금은 또 지금대로 예쁘고 뭐 그렇습니다. 네. 하현우 씨는요? 저는 되게 정말 재밌게 봤어요, 이거. 되게 오래간만에 재밌게 봤어요. 제가 여기 프로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근데 제가요, 이게 쭉 돌려보면요, 하현우 씨는요 하는 순간 저 참 재밌게 봤어요라고 계속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대로 하시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여기 재밌게 솔직하게 보고. 그냥 편집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재미없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여기 감독 앞에서 재미없어요. 뭐 이래요. 뭐 이렇게 하면 저 그게 욕먹을 거 아니에요. 재미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곳에서의 화법은 이런 느낌을 받았지만 이게 좀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아니에요.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뭐 굳이 그렇게 길게 풀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데 이건 재밌었어요. 저는. 네. 재밌었는데 정말 아쉬웠던 게 이 배우가 그 10,000원을 주기 전에 그리고 피아노를 칠 때 이렇게 약간 살며시 이렇게 미소를 짓잖아요. 그 미소를 짓기 전에 그 변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더 그 마음의 어떤 그 요동이 치는 과정이 그 연출이 조금만 더 좀 더 자세하게 됐더라면은 더 재밌게 봤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과정은 어떻게 좀 표현하면 좋을까요? 얘가 감독은 아니잖아요. 지금 뮤지션이에요. 어쨌든 뭐 저는 이 영화가 피아노 치는 장면 같은 게 조금 더 나왔으면은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제 영화를 만드신 분은 감독님이다 보니까 아쉬운 점, 또 가장 감독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또 부족한 점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이랬으면 좋았겠다 싶으세요? 역시 엔딩을 놓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촬영 중에 이제 스태프들이랑 얘기를 하다 나온 아이디어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선이가 피아노를 하이라이트해서 치면서 배출하는 그 액체가 네. 판타지처럼 강당을 다 채우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속에서 여선이는 둥둥 떠다니면서 피아노를 치는 그런 이야, 판타지 와. 속에서 끝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네. 그게 요동 치는 거네. 진짜. 그럼 그 안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그걸 오줌 아름답게 바다인데, 해야지. 그게. 아름답게 해야겠죠. 네. 그랬어도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돈이 많이 정말. 들었겠네. 예. 그렇죠. 네, 일단 이제 참 모르겠어요. 영화만큼이나 마음씨도 참 예쁜 감독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요. 오늘 꿈꾸는 이와 함께 하신 소감 어떠세요?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 영화를 봤고 네. 이후에 따로 이제 영화 연출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새겨볼 수 있었고 너무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네. 이제 시나리오 작가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또 좋은 작품으로 열심히 이제 또 작가 생활 잘하시길 바라면서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알코올 중독에서 좀 벗어나나 싶었더니 또 약 중독에 빠졌습니다. 사실 뭔가 이런 알코올과 약에 중독된 사람을 보는 게 그렇게 귀엽거나 재밌지 않은데 참 귀엽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화석, 박지윤 감독님 나와주세요.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원예술디자인대학 14기 졸업생 이화석. 박지윤입니다. 대학가요제 나오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 그 일요일 아침에 하는 청백전 뭐 이런 거. 네, 네, 이 졸업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뭔가에 중독된 사람의 얘기를 다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졸업한 아이들하고 모여서 각자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친구 중 한 명이 콜라 중독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가 되게 신선했어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중독에 대한 소재도 얘기할 거리가 많겠다 해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혹시 뭔가에 중독돼 본 경험 있으세요? 제가 학창 시절에 그 되게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가다 보니까 한 일주일에 5번, 6번도 가게 되고 막. 혼자 왔어요? 물론 혼자서도 아니고요. 친구랑 이렇게 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입시를 끝나고 우리 이제 끝났다. 막 이제 술집도 이제 마음대로 가게 되고. 방금 노래방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네, 그거 학창 시절에 그렇군요. 좀 대학생들이 이렇게 네. 뭐 그런 줄 알고. 술집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 이렇게 스테이지가 있는 그런 술집이었어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춤을 춰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춤에 빠져가지고. 음주 가문에. 그래서
그래서 또 춤추러도 되게 열심히 다녔던 군대 가기 전까지. 네. 아,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야지 또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떤 노래 잘하세요? 여기 반주가 다. 네, 반주가 또 좀 준비가 천재 돼 있고. 뭐 반주라고 해봤자 저 이거예요. 아 그럼 응급실 그게 뭐예요? 누구 노래예요? 국카스텐 노래 몰라요? 국가스텐 노래 중에 국가스텐을 아세요? 거 아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음. 홍대 인디 밴드 이게, 그쪽으로 이게 작품이 좀 별로였어요? 저는 아는데. 아 정말요? 작품이 좀 괜찮네요. 절반은 괜찮고. 할게요. 너를 가진 사랑 나밖에 없는데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마. 여기까지. 와, 잘하시네요. 나 이 노래 뭔지 알겠다. 제가 이거 드라마 오. 제가 어디서 몇 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 노래. 저 인상 깊은 게 옆에 여자 감독님이 이렇게 보통 저희는 오 이렇게 있는데 여자 감독님이 이런 또 이런다. 지겨운 거죠? 저는 또 이게 궁금한 게 좀 이게 뭐 쓸데없을 수 있지만은 그 독립 영화제 같은 데서 하시는 애니메이션 작품들 틀면은 공동 연출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세요. 특히 남자 여자 연출자들이 같이 이렇게 커플로 오신 경우가 많은데 커플이십니까 혹시? 커플은 아니고요.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얘도 이제 남자친구가 있고 예, 그럼 다른 길을 간다. 그냥 뭐 각각 그냥 동기. 연애가 각각 따로 한다 이거죠. 예, 이제. 그렇죠. 그거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대본했던 적은 근데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 진짜 되게 잘 통하는 친구고요. 남매?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제 보통 하면서 서로 정도 쌓이고 예, 부부 애니메이션 감독님들도 그렇죠. 많죠. 사랑하게 되고 그래요? 이러는데. 근데요, 이 더빙은 누구 목소리예요? 그냥 기계음이에요? 전부 다? 기계임은 아니고요. 네. 어, 왜냐면 말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저희가 저희 목소리를 쓰려고 시도는 해봤는데요. 네. 지금 좀 숫기가 없어요, 둘 다. 네. 다른 아이들은 더 숫기가 없고요. 숙기가 없는 사람이 여기 나와서 노래도 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셔서 편집을 못 하시는. 그래서 사운드 담당하시는 분이 저희 교수님이신데 네. 저희를 모두 자른 거예요. 정말 이렇게 직업적으로 성우를 네. 하시는 분을 저희가 모셔다가 이렇게 한 거고요. 네. 저도 한번 좀 이렇게 예, 아쉬운 그죠. 점을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했고 이 작품이 시작될 때 동아뱀이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술을 알코올을 저 친구가 이제 투입된 다음에 죽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티브들이 참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애완동물에 대한 뭐 애틋함인지 나중에 이제 이게 술 때문인지 어떻게 보면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사실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한번 좀 재밌게 하셔야 되는데 좀 이렇게 가져온 것 같아가지고 근데 실제 현실은 저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처음 컨셉으로는 좀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지위에 있는 좀 컴플렉스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지금 현재를 잊기 위해 무엇인가 의존을 하고 싶었는데 그 의존이 술이었고, 그러니까 도마뱀이란 애완동물은 자기의 동반자 거의 아내와 비슷한 역할을 해오던 동반자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 술을 끊기 위한 모티브가 되기 위해서 도마뱀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재밌는 애니메이션 만들고 싶어서 아내가 갑자기 죽고 이러면은 너무 무섭잖아요. 재밌는 애니메이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았네요. 근데. 네.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도마뱀하고의 어떤 추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 사진을 이렇게 패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 사진을 통해서도 뭐 처음에는 굉장히 괜찮은 집에서 단란한 가족 사진이 나왔다가 넘어가는데 나중 사진에는 술이랑 도마뱀만 이렇게 계속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게 앞에 깔려 있다면은 그렇죠. 도마뱀의 죽음이 관객들한테도 충격적으로 다가올 텐데 이게 창문 넘어서 들어온 도마뱀인지 사실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떤 중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도마뱀이 이제 앞으로 중독을 이렇게 은유를 하겠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창문에서 넘어온 줄 알고. 예, 물론 이제 생각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는요, 이 마트 장면을 재밌게 봤어요. 이제 술 중독에서 약 중독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이제. 근데
약 중독으로 꼭 술을 극복했어야만 했는지 알코올 중독을 그냥 정말 해피엔딩으로 갔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서 실제로 무언가 중독된 사람들한테 약 처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을 정말 그냥 쉽게 도입을 했어요. 저희는 스토리보다 이미지를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네.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라서. 네. 이 네 분이서 공동 제작했는데 감독님들은 또 뭐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3D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아, 지금 작품을 제작 중입니다. 네, 박지윤 감독님은 무슨 저는 일 하고 계세요? 게임 그래픽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최규석 작가님 얘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아, 네, 저 어떻게 시간인가요? 보셨나요? 네. 아, 이게 또 처음부터 얘기. 네. 아, 근데 보면서 이렇게 그 작품의 전체적인 색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 영화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영화는 이제 배우들이 실제 그 연기를 한다면은 애니메이션은 자기가 그 캐릭터한테 연기를 시켜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단지 움직인다라는 것만으로는 예, 전혀 이제 신기하지가 않잖아요. 작가의 의도가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 작품은 딱 이런 색이야라는 게 확고하게 서 있으면은 네. 세부적으로 모든 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데 확실히 그 애니메이션에 관해서 말을 되게 잘하신다. 아까 단편 영화 때는 하다가 멈추셨는데 그 말을 잘. 피아노 얘기가 나오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박탈감을 느껴가지고 소외됐어요. 어릴 때는 피아노 배우는 친구가 별로 그렇죠.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 두 감독님들과 지금 유쾌한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꿈꾸는 유에 나와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자리에 저희를 이렇게 불러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방송국에 와서 이런 녹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하나의 소중한 경험이고 네. 제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또 언제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박지윤 감독님은요? 네, 저는 처음에 저희 정말 학생스럽게 정말 이건 실험작이었는데 이렇게 초대를 받았다는 것 자체로도 놀라웠는데 뭔가 그 조언도 너무 잘해주셔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희 부모님께도 제가 막 고생 많이 시켜드렸거든요. 갑자기 미술한다 그래서. 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이 자리를 왜요 빌어서 그래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나도 아까 드리고 울었어야 싶어요. 되나? 네. 아이고, 저도 괜히 눈물이 나네요. 아이고. 네. 열렬히 두 분이 딱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인상이 깊네요. 네. 진짜. 여기 이화석 감독님은 사실 오늘 노래 한번 부르셨고 이렇게 박지원 감독님은 이제 조근조근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이런 분담도 참 좋네요. 이제 애니메이션 만들 때도 이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제 3D 애니메이션 제작 열심히 하시고요. 또 게임 그래픽 잘 하시고요. 또 꿈꾸는 유에 나중에 또 좋은 작품 만들어서 나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좀 꿈꾸는 유가 어느 정도는 적응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지 궁금하네요. 또 다들 어떠셨어요, 오늘? 네, 저만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모니터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니터를 한번 보고 나니까 이게 내가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나니까 겁이 나네요. 아니에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가요? 네. 뭐 그럼 계속. 네, 윤 감독님은요? 저는 뭐 오늘 안 놀고 출연료 값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는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정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오늘도 제일 빨리 왔어요. 네. 저 제일 빨리 와가지고 오늘 또 이거 방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한 번쯤 생각도 해보고 네. 대본도 사실상 제가 방송하면서 대본을 이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아예 안 보거든요, 이 대본을 지금. 그럼 현우 씨 오늘 녹화하고 난 기분을 음악으로 좀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표현하자면요. 뭐 이런 거?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네요. 격정의 소나타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매력적인 세 분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풍성한 내용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